리플 법률 고문이자 전 OCC 청장 대행이 SEC에 잇따른 소송, 리플 소송, 아니면 처벌, 암호화폐 투자 불안감을 높인다 라는 이야기, 이 마음속에는 SEC를 화끈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해체 소송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2년 8월 31일 말일 아침 8시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오랜만에 국내 최고의 암호화폐 일간지 코인 리더스 구독자 44,1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많이 하시던데요. 하루에 단 100원으로 리플의 48시간 전후의 단기 움직임을 기술적인 지표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RSI의 업그레이드 버전 Money Flow Relative Strength Index를 통해서 리플 앞으로의 방향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30% 단타 수익 내신 분도 있으신데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터치하셔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브라이언 브룩스죠. 자, SEC 잇따른 소송 처벌 암호화폐 투자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난주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도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 똑같이 적용하겠다. 더 그냥 화끈하게 적나라하게 설명하자면 SEC는 기술이 다르든 뭐든지 간에 그냥 합의만 노리겠다. 합의금만 노리겠다. 라고 저는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한 가운데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디로티가 이를 반박하는 논평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게리 겐슬러는 자동차가 휘발유로 운행되든 전기로 운행되든 안전벨트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잖아요. 휘발유로 하든 전기로 하든 안전벨트는 필요하다. 자동차가 지금 어떤 암호화폐인 것 같은데요.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같은데, 자, 암호화폐가 있다면 그게 뭐든지 간에 SEC는 집행을 무기로 해서 합의를 보면서 돈을 노리겠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맞죠? 무리한 해석 아니죠?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휘발유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휘발유를 판매하려고 한다. 맞잖아요. 그 말은 즉슨 리플은 증권이 아닌데 합의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SEC는 휘발유를 사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 리플은 증권이 아닌데 합의금조로 계속 협박하고 있다. 행간의 의미가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앞서 겐슬러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자본시장처럼 취급돼야 된다. 이것도 해석해 드릴까요? 자, 암호화폐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네, 맞아요. 아무런 아무런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어요. 겐슬러는. 왜냐면 어차피 합의금만 받으면 되니까. 돈만 받으면 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지난 60년간 자동차 산업 내 안전 기준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투자자 보호 기준도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런 60년째 유지됐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된다. 이러한 그 꽉 막힌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돈만을 노리고 다른 정치적인 이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이 세계가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빨리 축출해내야 된다고 저는 제 개인 방송이니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빨리 제거해야 돼요. 빨리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돼요.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최근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의 연쇄 파산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증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파산의 여파로 예치자금이 동결된
투자자들은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야, 이거 참 우리나라 예전에 2017년이었나요? 그 박상기의 난때가 생각나네요. 박상기가 본인은 부동산 투기하고 그랬으면서 빨리 속된 말로 까부셔야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때는 가상화폐라고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 폐쇄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리플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이 기억나실 분들은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손실 나는 것도 내 책임이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주면 되는데 왜 자꾸 속된 말로 입방정을 떨어서 자꾸 이 암호화폐에게 불확실성과 공포감을 주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냐. 제발 박상기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본인이 부동산 투기하면서 법무부 장관 잘렸잖아요. 그게 생각나는데요. 그냥 SEC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 뭐 리플 이렇게 하는 게 투자자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리플 4,900원짜리였는데 199원까지 내려가 버렸잖아요. 얘네들 때문에. 근데 무슨 투자자를 보호하는 겁니까? 게리 겐슬러가 보호 안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 기본적으로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보안 좋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전매 제코인 게 이제 중요하네요. 자, 통화 감독청입니다. 브라이언 브룩스. SEC의 암호화폐 관련 명확성 부족이 투자자의 시장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SEC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여러 기업의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 이러한 관행은 좋은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지난 몇 년간 SEC는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토큰이 상장되면 해당 기업의 손을 양아치죠. 규정 밝히지 않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시작돼서 뭐 하려고 하면 야, 너 증권이지? 하면서 소송 제기했다. 규제기관은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적절한지 투자자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뭐가 적절하냐고요. 어떤 게 그러면 증권이 아니냐고 알려줘. 근데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13억 달러만 뺐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 OCC 대행 통화감독청 대행이십니다. 이 브라이언 브룩스가 리플의 13억 달러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SEC는 결국 그런 식으로 규제 명확성도 없고 오로지 그런 돈만을 위해서, 합의금만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차라리 해체 수준을 밟는 게 낫겠다. 자, 저는 두 가지. 첫 번째. 자, 브레이크 갈링하우스가 주장하던 regulatory clarity, 규제 명확성 기억하십니까? 그토록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리플랩스의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SEC에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송을 걸든 말든 알아서 해라. 우리는 소송에 맞서주겠다. 왜냐면 우리는 아니니까 증권이. 그러나 regulatory clarity는 확실하게 해줘라. 규제라는 것이요. 언론 생각했을 때는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뭘 규제한다, 억압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게 궁극에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면 규제가 있어야지 진짜로 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주작을 목적으로 하는 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규제가 있으면 그런 애들을 다 걸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확실성도 제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 갈링하우스가 리플 CEO가 주장하던 이 규제 명확성,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SEC는 규제 명확성을 하지 않고 있죠. 이걸 지금 브라이언 브룩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SEC. 자,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브라이언 브룩스도 언급했듯이 SEC의 목적은 겉으로는 투자자 보호, 이걸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합의금이다.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겠죠. 명확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지 이 집행, SEC의 최고 무기잖아요. 정부 산하 기관이니까 execution, 집행을 통해서 뭔가를 다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중에는 다양한 세상에, 전 세계에 2만여 개의 암호화폐가 존재하잖아요. 물론 이 중에 진짜 증권이고 어떤 특수한 어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부조리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암호화폐들도 분명히 있겠죠. 본인들이 정말 증권임을 알면서도
단순한 수익 목적으로 제작된 토큰도 있겠죠. 그런 토큰에게는 법의 잣대를 대야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증권인지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네 가지 하위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바로 대입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질질 끌고 있죠.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성의 여부를 가장 따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실물 자산과 연계되어 있는지, 예전에 제가 신일 골드코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실물 자산과 연계되어 있으면 그건 바로 증권인 겁니다. 리플이 어떤 XRP가 어떤 실물 자산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리플은 국제 송금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암호화폐일 뿐입니다. 이런 걸 깨닫고 있다면 SEC는 지금 618일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18일의 소송으로 인한 618일의 낭비보다 차라리 SEC 너네들이 정말 미국의 에이전시라면, 미국의 정부기관이라면 더욱 기술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전 OCC 금융감독청 대행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까지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원하신 분들은 리플의 48시간 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단타로 수익 내신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리플의 단기 방향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2시 본방송 때 뵙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